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수색 증상 같은 기회 한 번 더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일부터 수색 증산 뉴타운의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필두로 1순위 당해와 기타도 차례로 청약을 받죠. 서울에 거주하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수색 뉴타운의 분양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대망의 무한경쟁 회오리 속으로 자신의 청약 통장을 던져야 됩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재율 뉴타운의 상승세에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주변의 작은 톱니바퀴도 이에 맞물리면서 돌아가죠. 부동산 시세도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시세와의 싸움에서 주도적인 전투를 벌여서 상승세를 끌고 가는 전사 같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수색증산에서는 바로 가재울입니다. 가재울의 시세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억을 훌쩍 뛰어넘는 아파트 가치로 뉴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끈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바로 수색증산 뉴타운이죠.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해서 손안에 있는 화로처럼 시세 차익의 펄떡거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5구 타입이 대략 5억 선, 84 타입이 대략 7억 선, 9억 원 이하니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100% 가점제입니다. 순수하게 점수로 치고받는 육박전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청약이라는 링 안에서 자신이 쌓은 가점의 내공으로만 치고받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틈새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틈새입니까? 청약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가점자들이 유리한 여러 곳을 미리 선점하지 못하도록 한 곳만 자신의 청약 통장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빈틈을 노리고 눈치 작전만 잘 할 수 있다면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점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 더불어 시세 차익이 높은 쪽을 고가점자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력적인 아파트 하나가 청약시장에 등장하면 무림의 가점 고수들이 초야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강호라는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점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등장했고 서울의 공급 물량이 대규모로 풀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이라는 기회가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박감은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약간은 잠재울 수색증산 같은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상암 DMC 100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랜드마크란 그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건물을 뜻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거리에서 만나려면 그 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나 상점을 말하죠.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건축적으로 볼 때도 랜드마크는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테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파르테논 신전 아닙니까? 도리아식 기둥의 열주들이 엄청난 고목들의 모습으로 숲을 이루며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한마디로 상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지역이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떡하니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그런 건물인 거죠. 상암 DMC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2004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들어버렸던 강북의 대표적인 주거 업무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을 다시 일깨워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제일 먼저 빠르게 감지하는 빛의 속도 같은 촉을 가진 곳이 주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파크가 12억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상암 DMC 랜드마크가 지역의 호재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규모로 보면 자그마치 면적이 37,26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1000%입니다. 매머드급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인데 그중 다행인 건 건물의 50%를 업무, 문화, 컨벤션으로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20% 정도를 주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겨우 20%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20% 정도만 사용해도 2,000가구 이상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중 더 다행인 것은 이 2,000가구 입주 중에 임대 물량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80%를 일반 분양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600세대를 일반 분양한다면 수색증산 뉴타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떨어져도 다시 한 번입니다. 수색증산에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해도 상암 DMC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죠. 계획이 발표됐을 때 주민들은 임대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서 기대를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 물량을 8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암동 일대 임대주택 비율이 47%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DMC 랜드마크가 임대분을 또다시 대폭 늘린다면 수급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 몫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서울시의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8.4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 11만 이상의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속도를 올리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는 이런 개발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18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고 유휴부지, 즉 그냥 벌러덩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게으른 땅들의 등짝을 때려서 일으켜 세우려고 일단 상암동 DMC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색 증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청약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가점이 불안해서 이번에도 고배를 마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찝찝하던 차에 다시 이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이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도전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호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량 공급 소식과 더불어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머물러야 할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목표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직전에 한 발을 가장 안전한 곳에 디딜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0.71%, 8월 첫 주 0.04%였는데 올랐어요. 무엇보다도 전세가는 0.17% 올라서 5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분들이야 자기 재산 보존하려고 필사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정책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표준임대로 지자체별로 일정한 요율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표준임대료를 마치 시장의 자율성을 뺏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지금의 주식시장처럼 뭉칫돈들이 움직여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지금 들썩이고 있는 임대시장을 단시간 내에 안정시키려면 법적인 장치라는 안정제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빼내, 마내, 가내, 마내 하면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권리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권리가 창과 방패처럼 부딪혀서 서로 간에 힘만 빼는 소모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를 빠르게 중재할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속도가 더욱 높여지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 시장이 안정적일 수 있어야 상암 DMC 랜드마크 분양 소식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가 낙방하면 그것으로 기회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 때문에 20, 30대 자동차 구매율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공유보단 소유다. 거참 말은 한번 근사한데 집을 포기하고 차라리 차를 사자라는 움직임이 20, 30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4년 만에 자동차 구매율이 이 연령대에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집하고 차를 비교합니까? 물론 뭐 차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요즘 차박이 유행하니까. 근데 20, 30대 여러분, 빚을 내고 차를 사는 순간 그 차는 내가 굴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나를 굴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차가 됩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가 착각 감느라고 거기에 다 기울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도 넘어지지는 않지. 본인의 재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게 되는 위험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젊었을 때 신차 구입은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개별소득세 70% 인하해줬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차 사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축소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개념 있는 20, 30대들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알토란 같은 수익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어제 2,400을 넘어갈 정도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중 40대 수익률이 34.6%로 제일 많았고요. 주목할 부분은 20대 수익률이 25.76%라고 하네요. 그것도 해외 주식에 많이 도전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층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모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떠날 시간이 없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문자를 보내고 정보를 캐치해내는지 기성세대는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이런 모바일 밀레니얼 세대가 손에 든 핸드폰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그것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바로 DMC 랜드마크 같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때문에 가점 경쟁에서 밀립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추첨제를 노려서 내 집을 따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산 구조를 뼈대 있게 만들어가는 무서운 젊은 층도 있다는 겁니다. 중년층이 주택시장에서 이런 무서운 젊은 층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관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수많은 눈비를 맞아가며 쌓아왔던 천년고도 경주에 세워진 석가타카 같은 내공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점이 무서운 젊은 층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풀리면서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는 가점의 내공이 높은 사람들끼리 싸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점보다는 현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겠는가의 싸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의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 뒷다리가 쥐를 잡는 것처럼 엉금엉금 뒷걸음질 쳐도 걸리기는 뭐가 걸리는 그런 요행은 바라진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 꼼꼼한 계획과 설계로 내가 앞으로 어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시면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많은 나라들의 수익이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기업 중에 삼성은 작년보다 23%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5%, 현대차는 마이너스 52%지만 일본 도요다 마이너스 98%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LG화학은 131%, 파나소닉을 추월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선방을 했을까요? 대부분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이란 앞으로 기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밑그림이 있고 없음의 차이죠. 지금의 가점과 현금 동원력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상암 DMC 같은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본인의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떤 계획으로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청약 도전할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당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낙방하면 좋은 경험 아닙니까? 다음에 청약을 위해서 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쏟아질 주택 물량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바닥은 불과 50cm밖에 안 되는데 줄을 놓으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벼랑 끝이 됩니다. 그 불안의 줄을 놓으신다면 그 모든 곳이 벼랑 끝이 아니라 대로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런 꽃길만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